뱃살만 쏙 빼고 싶은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지방 흡입 시술이 아닌 일반적인 다이어트나 운동으로 한 부위만 집중적으로 빼는 건 사실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 뱃살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건강 문제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어서 단순하게 외모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도 꼭 관리가 필요해요. 오늘은 뱃살 포함해서 체지방 감량에 정말 도움이 되는 혈당 다이어트를 왜 추천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그럼 혈당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체지방을 더 잘 쓰는 체질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변화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포도당을 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우리 몸은 지방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대사유연성이라고 합니다. 즉, 혈당이 안정되면 체내 지방을 더 쉽게 태울 수 있는 몸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체지방 감량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사용하고 남은 혈당이 체지방으로 저장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우리 몸은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낮추죠. 이때 분비된 많은 인슐린은 남은 혈당을 체지방으로 저장하는데요. 평소에 혈당을 잘 관리하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지 않아서 남는 혈당이 지방으로 쌓이지 않게 도와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체지방이 늘어나는 것을 막아주겠죠. 자, 세 번째는 식욕 조절이 쉬워지고 의욕 방지도 할 수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급격하게 또 떨어집니다.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거랑 똑같죠. 급격히 떨어지면서 평소 공복 시 혈당보다 더 많이 떨어지고, 이때 달달한 음식이 생각나거나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자주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식욕을 조절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겠죠. 혈당이 안정되면 갑자기 배가 고프거나 단 것을 먹고 싶은 욕구가 많이 줄어들어서 식욕을 더 잘 제어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활 습관이 유지되면 음식을 억지로 참지 않아도 되고 자연스럽게 식사 습관도 바뀌면서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건강한 식습관이 형성됩니다. 당연히 다이어트 후에 의유 현상 없이 체중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겠죠. 혈당 다이어트는 이렇게 우리의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체지방 감량을 돕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혈당을 꾸준하게 관리하면서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혈당 다이어트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하루 중 처음 먹는 식사가 정말 중요한데요. 밤새 자는 동안 우리의 몸은 오랜 시간 공복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침 식사로 시리얼이나 빵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게 됩니다. 빵이나 시리얼 같은 정제 탄수화물 대신에 현미나 통밀처럼 가공이 덜 된 탄수화물을 먹어보세요. 빵을 먹을 때는 땅콩 버터나 크림치즈, 그릭 요거트처럼 단백질이나 지방이 풍부한 것을 곁들여서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걸 막아줍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보다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같이 먹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지방이 적은 살코기, 두부, 계란, 아보카도, 견과류 같은 음식은 혈당을 천천히 적게 올리고 하루의 시작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식사 순서를 바꾸고 양을 줄이는 것인데요. 한식이 한 상 이렇게 차려져 있으면 보통 밥을 크게 한 숟갈 먼저 먹고 찌개를 먹거나 반찬을 먹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음식을 먹는 순서만 바꿔줘도 혈당 스파이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채소나 나물처럼 식이섬유가 많은 것을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백질이나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고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먹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식사 순서를 바꾸면 포도당이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혈당은 식사량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밥을 절반에서 3분의 2공기 정도 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완전히 안 먹는 것은 아닙니다. 넘치지 않게 적당량을 먹는 것이 장기적으로 체중을 유지하기가 쉬워요. 세 번째는 식후 운동으로 혈당을 낮춰주는 건데요. 식사 후에 10분에서 20분 정도 가볍게 걷기만 해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식후에 바로 앉거나 누워버리면 혈당이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식후에 살짝 걸어주기만 해도 혈당이 천천히 오르면서 몸에 부담이 훨씬 줄어들어요. 습관이 안 되어 힘드신 분들은 휴대폰 타이머를 15분 정도 맞춰놓고 산책 한 바퀴 한다고 생각하시고 나가서 걸어보세요. 네 번째는 간헐적 단식을 해보는 건데요. 약 12시간 정도 공복 상태를 유지하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어요. 소화기관들도 휴식을 취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맛있는 거 먹으면서 소화기관들이 열심히 일하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충분한 휴가를 주는 거예요. 간헐적 단식을 하는 동안 소화기관들은 푹 쉴 수가 있습니다. 이때 몸은 필요한 에너지를 지방에서 꺼내 쓰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지방을 태우는 대사 유연성이 좋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을 꾸준하게 하면 다이어트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간헐적 단식을 처음 시작할 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를 해주는 건데요. 혈당은 우리 몸의 컨디션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수면이 많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를 꼭 챙겨주세요.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은 혈당 다이어트에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혈당 다이어트를 실천하려면 어떻게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을까요? 너무 멀리까지 생각하지 말고 당장 내 눈앞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먼저 세우고 실행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너무 무리한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한 달에 2-3kg 정도 감량은 건강하게 달성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이렇게 작은 목표를 하나씩 달성해 나가면서 성취감도 느껴보고 실천하다 보면 궁금한 게 생겨서 또 찾아서 공부도 해보고 점점 나만의 스타일이 생길 거예요. 예를 들어 처음에는 하루 한 끼에서부터 탄수화물을 줄이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점점 모든 식사에 적용해 보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힘들면 또 줄여볼 수도 있겠죠. 단기적인 목표를 어느 정도 이루면서 나만의 방법이 생기면 그때 좀 더 길게 목표 설정을 해도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꾸준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겼을 겁니다. 그때부터는 다이어트를 너무 단기적인 목표로 생각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건강을 관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속도보다는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체중을 감량하고 건강한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요요도 당연히 줄일 수 있고 다이어트 효과도 오래 지속될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뱃살을 포함한 체지방 감량에 도움이 되는 혈당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전체적인 체중 감량과 함께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체지방 감량뿐만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이어트를 단기적인 목표로만 보지 말고 지속 가능한 건강한 습관으로 생각하면서 차근차근 실천해보세요. 오늘도 건강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